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민생은 버리고 당권에 올인한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도 반도체도 민주당 전당대회 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청와대는 물론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자 곧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생산 라인의 호남 이전을 추진하고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반 시설 100% 국비 지원이 누구의 돈입니까? 정권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이 피땀 흘려 낸 혈세입니다. 기업에는 사실상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의 이와 같은 행태들은 친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지 민주당 전당대회의 선거운동 본부장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전략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의 권위와 국가 권력을 당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한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물가는 치솟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민생보다 전당대회, 국민보다 당권, 국정보다 정치공학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삶보다 당내 권력 구도에 더 몰두하는 모습은 직무의 우선순위를 망각한 처사이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과거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두고 민주주의 파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자 그들이 외치던 원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당일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권력을 잡자마자 이를 내팽개치는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청와대는 민주당 전당대회 캠프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도 국민의 혈세도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당권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민생보다 당권을, 국민보다 표심을 먼저 챙기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똑똑히 새기십시오. 국민은 민주당을 운영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딸 표심 구에 보안 수사권을 제물로 바친 김민석 총리, 당권의 눈물로 국가 형사 사법 체계까지 팔아넘기려 합니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결국 민주당의 권력 노름과 전당대회 표 계산의 제물로 전락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정리한 뒤 정작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습니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국민의 안전과 사법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내팽개친 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친정 민주당에 사실상 백지 수표를 쥐어준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갖다 바친 국기문란입니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국민의 안전도 형사사법체계의 안정도 아닙니다.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김민석 총리의 전략적 계산,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견고한 사법 방탄막을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권력형 야합일 뿐입니다. 보안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을 부풀리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고 부실 수사로 범죄자가 빠져나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외 없는 전면 폐지는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처리 지연,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의 후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범죄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는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는 예외적인 보안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보다 김민석 총리를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 만들고 사법 리스크를 막아낼 더 두꺼운 방탄성벽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형사사법 제도를 일개 정당의 정당대회 선명성 경쟁과 권력 재편의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안위를 내팽개친 대가는 결국 민심의 거대한 분노가 되어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가 안보를 표 계산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의 위험한 선택적 모병제, 청년 표심을 위한 안보 도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주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꺼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 국군 전력은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경품도 지지층 한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장난감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한반도 안보를 압박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이 병역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호부터 던지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상은 징병제의 기반을 허물고 병력 충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고위험 정책입니다. 필요한 병력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입니까? 지원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막대한 인건비와 처우 개선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입니까? 전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어느 하나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선택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병역 문제를 설명 없는 구호와 막연한 기대에 맡기려는 것입니까? 이는 정책이 아니라 무모한 실험이며 안보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청년층의 외면이 커지자 이제는 병역 제도마저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카드로 꺼내려는 것입니까? 국군 장병의 희생과 국민의 병역 의무를 정권의 지지율 관리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세가 아니라 권력 유지에만 매달린 저급한 정치의 민낯입니다. 병역 제도는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병력 공백은 숫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전방 경계가 약해지고 숙련 인맥이 빠져나가면 유사시 국가를 지킬 전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 그리고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듣기 좋은 말부터 던질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병력 규모와 예비 전력, 국방 예산과 처우 개선, 군 구조 개편과 유사시 동원 체계까지 치밀한 설계 없이 추진되는 선택적 모병제는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자충수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정권의 정치 실험장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방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나 지지율 관리를 위한 소품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표 계산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안보 불안을 키우는 무모한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방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